76페이지 합시다. 76페이지. 1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지? 맞나? 2번 한번 보자. 2번. 자, 요거 지금 전체의 질량과 전체의 힘으로 가속도를 구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자, 지금 보면은 힘의 크기는 어떻노? 요것도 B의 무게만큼 힘이 작용을 하고요. 요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손으로 당기긴 하지만 어쨌든 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힘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런데 가의 경우에는 가속도 A는 힘 mg를 얼마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니까 2m으로 나누어져서 m 약분되니까 가속도가 2분의 1g가 돼야 맞지.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나는 가속도 A가 자 힘이 얼마야? mg야. 근데 총 질량이 m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가속도 A는 이렇게 g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어차피 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속도 곱하기 뭐야? 질량이잖아. 어차피 질량은 m으로 똑같잖아. 두 개 다. 그럼 알짜 힘은 가는 2분의 1g 곱하기 m. 나는 m 곱하기 g. 누가 두 배 큰 거야? 나가 두 배 큰 거잖아. 그러면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아니지. 나가 두 배 큰 거지. 그 다음 니은. 자, A의 가속도 구해놨잖아. 내가 2분의 1g g니까 나가 가의 두 배이다. 오케이? 맞는 말. 줄에 걸리는 장력. 얘들아, 줄에 걸리는 장력이 사실은 가에서 줄의 장력은 A가 받는 알짜 힘. 나에서 줄의 장력도 A가 받는 알짜 힘. 사실상 기억이랑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야. 얼마지? 가는 m 곱하기 2분의 1g. 나는 m 곱하기 g. 그러면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줄에 걸리는 장력도 서로 같지가 않지. 왜냐? A가 받는 알짜 힘이니까. 됩니까? 답 뭐가 되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3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얘들 둘이 무슨 운동하지? 등 가속 운동하는 거 맞지? 뭐 굳이 풀자면은 얼마의 알짜 힘, 얼마 힘 받아가지고 2g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총질량 3분의 얼마 2g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리는 시간이 t래. 야, 이거 등가속 운동 한다며. 일부러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명시까지 해놨잖아. 그럼 배운 거 까먹으면 안 되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누가 0이다? V0가 0이다. 그러면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무리 없지? 근데 문제에서 정작 원하는 건 서로 바꾸어 실험을 한대. A, B를. 그건 무슨 얘기냐면 2kg짜리를 수평에 놓고요. 바꾼 거지. 여기다가 뭘 놓은 거야? 1kg짜리를 놓은 거야. 그러면 원래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건 뭐야? 총질량 3kg. 하지만 뭐가 바뀐 거지? 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바뀐 거지. 정확히 따지면은 가속도는 총질량 3은 똑같다니까? 힘이 절반. 결국 가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절반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D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물었거든. 결국 뭐하고 뭘 묻는 거냐면 얘는 동일하게 D로 준 거잖아. 결국 가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물은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하고 시간이 어떤 관계가 있노? 바로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가속도가 몇 대 몇인데? 2대 1이잖아. 요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러면 t제곱이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t는 루트 씌우면 되잖아. 1대 루트 2. 원래 몇 초 걸렸어? t초 걸렸잖아. 그러면 나중 걸린 시간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루트 2t초가 걸리면 되는 거지. 당연히 가속도가 작아졌으니까 시간 더 많이 걸리지 않겠어? 똑같이 이동하는데? 답은 시간 많이 걸리지. 루트 2t초. 됩니까? 정리해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도 그냥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래쪽으로 얼마 힘? 3 곱하기 중력 가속도 30N. 1kg짜리는 아래 방향으로 몇 뉴턴? 10N. 맞나? 그러면은 두 개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운동할 테고 30 빼기 10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R자 힘 20N. 맞지? 그러면은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잖아. 총 질량 얼마야? 4kg. R자 힘 20. 그럼 가속도는 5. 됐지? 그러면은 자 1kg짜리 물체는 위로 힘 받겠지. 얼마? 1 곱하기 5만큼. 즉 5N만큼 위로 힘 받겠지. R자 힘. 3kg짜리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힘 받겠지. R자 힘 얼마? 3 곱하기 5만큼. 그러니까 15N만큼. 됐죠? 그 다음 이제 실의 장력 구하자. 야, 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10이지. 그러면 실이 얼마를 당겨줘야 R자 힘이 5가 될 수 있어? 15를 당겨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N이 되는 거잖아. 확인해 볼까? 요 힘도 얼마가 돼요? 15N이 되겠지. 자, 아래쪽에 30. 위쪽으로 실이 15. R자 힘 아래 방향으로 15. 딱 떨어지잖아. 그럼 일단 분석은 끝났고, 자, 실에다가 용수철 연결했으면 답은 15일 거야. 근데 여기서 당겨주는 힘은 요 힘과 요 힘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힌트 한번 줬었거든. 그러면 여기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된다? 15 더하기 15니까 30N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니? 답은 얼마? 30N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7번 보자. 자, 문제 2개 줄 걸 건데 뭐냐면 정지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 줄 거 줍니다. 자, 앞으로 정지해 있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R자 힘은 0입니다. 또는 등속 운동 하더라도 R자 힘은 0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정지해 있고 나는 등속 운동이거든. 어쨌건 가와 나 모두 R자 힘은 제로입니다. 무리 없죠? 자, 얘 무게가 mg라고 할까? 아래 방향으로 지 무게만큼 힘 받죠? 그런데 R자 힘이 제로 돼야 되니까 위쪽으로도 얼마 힘 받아야 돼? mg의 힘 받아야지. 그럼 실의 장력이 mg니까 이것도 얼마가 돼요? mg. 아래쪽으로 얼마? mg. 맞잖아. 두 물체 모두 R자 힘 제로. 나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왜냐면 나도 일정한 속력이니까 R자 힘 제로거든. 그냥 가하고 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움직이느냐 멈춰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래 방향으로 mg인데 위쪽으로 mg가 작용을 해야 무슨 운동을 해? 등속 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의 실의 장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두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mg죠. 추 하나가 m이니까. 요거는 왼쪽 아래로 얼마입니까? mg죠. 그러면 두 물체, 세 물체가 묶어서 한 물체를 보면 오른쪽 아래로 얼마의 힘 받고 있는 거야? mg의 R자 힘 받고 있는 거지. 세 추 모두 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수 있지? 세 추니까 3m. 힘은 mg. m 약분되면 가속도는 3분의 1g. 됐어요? 순서대로 가야지. 자, 요 추가 받는 R자 힘은 위쪽 방향으로 3분의 1 곱하기 mg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mg가 되고요. 요 추는 자, 요 아래 방향으로 두 개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 mg만큼 아래 방향으로 힘 받는 겁니다. 이제 실의 장력 갑시다. 야, 아래쪽으로 얼마를 당겨주고 있어? mg를 당겨주고 있지. 그걸 극복하고 위쪽으로 3분의 1 mg. 그러면 요 실은 두 개를 더한 만큼 3분의 4 mg를 당겨주고 있겠지. 확인해 볼까? 요것도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3분의 4mg. 3분의 6 빼기 3분의 4. 얼마 나와? 3분의 2 나오잖아. 그러면 가와 나 모두 실의 장력이 mg인데 다만 3분의 4mg니까 누가 제일 크다? 다가 제일 크고 가와 나는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답 뭡니까? 가와 나 같고 다가 크니까 몇 번? 2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정리해봐. 83쪽이 숙제였지? 가자 83쪽. 자 1번 한번 보자. 지금 두 자석이 서로 뭐 하고 있어? 밀고 있지. 그럼 바로
N극과 N극이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A도 B를 자기력이죠. 밀고 있고 B도 A를 밀고 있습니다. B가 A를 밀고 A도 B를 밀고 있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그러니까 요 두 힘은 뭐하다? 당연히 작용 반작용으로 동일하다. 무리 없냐? 근데 두 자석 모두 정지해 있잖아. 왜 정지해 있는 건데? 알자 힘이 제로니까. 그러면 자석이 오른쪽으로 밀리는데 정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A 자석도 왼쪽으로 밀렸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존재한다? 마찰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요 두 힘이 뭐하다? 동일하니까 알자 힘 제로. 두 힘이 동일하니까 알자 힘 제로. 결론은 마찰력, 자기력 모두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A가 B를 미는 자기력, B가 A를 미는 자기력과 같다? 맞다 하시고요. 적으세요.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작용 반작용 적으면 되잖아. 작용 반작용. A의 작용의 마찰력은 B의 작용의 마찰력과 같다. 이것도 맞잖아. 얘들아, 수직항력은 지면이 자석을 받치는 힘이거든. 뭐만큼 받쳐주겠어? 자석이 자신의 무게만큼 아래로 누를 거 아니야. 질량이 M이면 얼마를 눌러주는 거지? mg를 눌러주니까 수직항력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mg가 돼야 되고. B 자석은 지 무게 얼마만큼 눌러? 2mg만큼 누를 테니 수직항력도 어떻게 돼? 2mg가 되겠지? 수직항력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야. 무게만큼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 수직항력 같다?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이제 영희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볼 텐데. 자, 영희가 철봉을 당긴다고 했지. 얼마의 힘으로? W의 힘으로. 그러면 야, 영희가 철봉을 당기면 반작용으로 철봉도 영희를 당기는 거 맞지? 우리는 포커스를 영희한테 맞출 테니까. 그러면 영희는 위쪽 방향으로 철봉으로부터 얼마의 힘 받고 있는 거야? 일단 W만큼 힘 받고 있는 거야. 맞지? 왜? 지가 철봉을 당겼으니까. 또한 영희에 뭐도 존재하겠어? 영희의 중력, 그러니까 무게도 아래 방향으로 존재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영희가 뭐 떠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영희는 아래쪽으로 힘 받는데 얼마의 힘을 받냐면 무게에다가 W를 뺀 만큼 아래 방향으로 지면을 누르고 있겠지. 돼요? 그러면 영희가 땅을 누르는 만큼 수직항력이 존재할 텐데 수직항력도 뭐만큼? 무게 마이너스 W만큼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석이 끝난 거죠. 자, 오른쪽 그림 가자. 야, 이번엔 철수가 역기를 밀고 있지. 얼마로? 역기의 무게만큼 W. 그러면 역기도 철수를 아래쪽으로 밀겠지? 얼마만큼? W만큼. 돼요? 그리고 철수 자신의 무게도 존재하겠지?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결론! 철수가 땅을 누르는 힘은 무게에다가 W를 더한 만큼 누르고 있겠지. 그러면 누르는 만큼 떠받치는 거 아니야? 그럼 수직항력도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수직항력도 무게에다가 W를 더한 만큼이 되겠지. 그럼 수직항력도 0이보단 철수가 크고 지면을 누르는 힘도 0이보단 철수가 큰 거지. 이해하냐? 기억. 철봉이 0이를 당기는 힘, 철수와 역기를 떠받치는 힘. 야, 철봉이 0이를 당기는 힘 W잖아. 철수가 역기를 떠받치는 힘도 W잖아. 같네. W로. 지면이 0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여기 있잖아. 무게 마이너스 W고.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 무게 플러스 W니까 누가 작아? 0이가 작은 거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작다. 오케이. 맞는 말이네. 되냐? 그 다음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과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크기도 달라요.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건 무게 플러스 W고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뭐야? 그냥 W잖아. 힘 자체가 틀리니까 사실은 작용 반작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것은 틀린 거야.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입니다. 되냐? 3번 내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지? 5번 한번 볼까? 5번. 지난 시간에 운동량 안 했지? 자, 5번 한번 봅시다. 자, 역시나 이것도 자석 AB의 입장에서 한번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자, A 입장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일단 A의 무게가 작용을 하겠죠. 그죠? 무게. 그 다음에 요거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지 않니?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뭐도 받아야 돼? 자기력도 아래쪽으로 받아야 되지. 요 두 개밖에 없네. 자, 근데 문제에서 보자. 질량이 0.2kg니까 무게가 2N이거든. 그 다음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근데 A도 정지에 있으니까 R자임 제로지. 그러면 이 용수철이 당기는 요 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게하고 자기력을 더한 만큼 당겨줄 거 아니야.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문제에서 3N이라는 거잖아. 근데 무게가 몇 N이야? 2N이잖아. 아, 자기력이 몇 뉴턴이구나? 1N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밑으로 갑시다. B 입장에선 자,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죠? 무게 2N. 맞지? 근데 A도 B로부터 아래쪽으로 힘 받지만 B는 A로부터 위로 자기력 받지? 그 자기력이 얼마인 거 구해놨어? 1N인 거 구해놨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석은 아래 방향으로 2-1만큼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수직 항력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수직 항력도 이렇게 1N이 되면 되는 거잖아. 기억 A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고민할 필요 없어. 정지해 있으면 0이야. 됐지?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해놨잖아. 1N. 오케이? 그 다음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내 구해놨잖아. 얼마가 돼야 돼? 1N이 돼야 되는 거지.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됩니까? 정리해보세요. 자, 86쪽 운동량 충격량 합시다. 그 운동량은 알다시피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정의입니다. 정의. 어떻게 정의했냐면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곱했으니까 속도에 뭐가 있어? 방향이 있잖아. 부호가 있고. 그러면 속도의 방향과 부호가 뭘 결정하는 거야? 운동량의 방향과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리 없죠? 그리고 단위는 질량 단위에다가 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을 곱한 게 뭐가 된다?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 할 때마다 한글 적을 수 없으니까 운동량 P는 뭐 하면 된다? 질량 곱하기 속도. 요게 운동량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밑에 문제를 보면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줄 거 볼래? 운동량 변화량. 선생님 물리할 때 변화량을 물으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중값에다가 뭘 빼면 된다? 이렇게 처음 값을 빼면 된다. 맞지? 나중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면 된다. 자, 가봅시다. 자, 20m/s로 공이 날아오다가 반대 방향 줄 거 주고 30m/s 줄 거 줍시다. 그러면은 처음 속도 V1은 20이었는데 나중 속도 V2는요 3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0이 돼야지. 반대 방향이니까. 맞나? 그럼 나중 운동량은 질량 얼마야? 0.2kg 곱하기 30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30을 해야지. 요게 나중 운동량 B2 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은 0.2 곱하기 얼마? 20.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빼기 4입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 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지. 운동량은 얼만큼 변했는데 10만큼 변했는데 어디 방향으로?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풀어야 되지. 됐냐? 10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자.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 충격량이죠. 자, 충격은 내가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을 많이 줬느냐 또는 그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줬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량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힘하고 시간을 곱하면 된다. 근데 뭐에? 힘에 뭐가 존재하죠? 방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충격량도 뭐가 존재할 것이다? 방향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충격량의 방향은 힘, 즉 충격력이죠. 충격력의 방향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컨드, 그래서 충격량 단위는 뉴턴 세크 하면 되는 겁니다. 정의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왜 힘 곱하기 시간이야가 아니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고, 충격량은 보통 I라고 쓰니까 I는 뭐 하면 된다? 힘 곱하기 시간 FT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억. 가만히 서 있는 위에 적자. 가만히 서 있는. 그랬으니까 처음 속도 자체가 제로다. 그러면 질량이 아무리 커도 드래곤의 운동량은 제로다. 문제없죠? 반면에 강아지는 30m/s, 질량은 1이니까 운동량 30. 그럼 누가 더 크다? 강아지가 운동량은 더 크다. 기억 틀렸죠? 니은 10N 힘을 1초. 그럼 뭐야? 10 곱하기 1이니까 충격량은 10.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몇 배 되면? 2배 되면 충격력도 고치자. 몇 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2배가 돼야 된다. 답은 뭐다? 니은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별표 하나 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겁니다. 야, 사실 내가 어떤 물체에 충격을 딱 주잖아. 그러면 내가 그 찰나기 때문에 힘을 얼마 줬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 톡 때리면 힘을 준 시간도 계산하기 쉽지 않지. 근데 자, 얼마나 많이 충격을 줬는지는 충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돼. 충격을 주면 속도가 바뀌잖아. 즉 운동량이 바뀌는 거잖아. 운동량이 많이 바뀌었다를 가지고 충격을 많이 줬구나. 운동량이 거의 안 변해. 그럼 사실상 충격은 거의 안 줬구나. 결국 뭐야? 충격량은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야, 충격량 I가 F 곱하기 T I가 F는 뭐지? MA잖아. MA T가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지. 우리 등가속 운동할 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였어? 속도의 변화량. 결론은 I는 뭐와 같다? M 델타 V와 같다. M 델타 V라는 건 M V2 마이너스 V1과 같다. 맞죠? 전개해봐. M 나중 속도, M 처음 속도. 요거 뭐야? P2 빼기 P1. 뭐가 되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거지.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자. 앞으로 우리는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럼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충격량을 물으면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량을 물어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되니?
봐봐. 정지하고 있는 공. 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를 보통 V0라고 하죠. V0가 얼마인 거예요? 0입니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공을 쳤더니 나중 속도를 V2로 할게.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됐어? 40이 됐대. 그래놓고 묻기는 뭘 물었어? 충격량을 물었잖아. 문제에서 충격량을 물어도 우리는 뭐로 답한다? 운동량, 변화량으로 답한다. 운동량, 변화량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되지? 질량 얼마? 0.2kg 곱하기 MV2 빼기 MV1이니까 M으로 묶어내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 40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죠? MV2 빼기 MV1.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8kg m/s가 되겠지. 그럼 충격량도 얼마? 8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됩니까? 쉽죠 이거는? 4번 문제에 공을 던지는데 자, 잘 잡고 있다가 공을 20m/s로 던진 거야.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20.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얼마? 0.5kg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뭐가 똑같다? 충격량하고 똑같다. 충격량 힘 몰라? F 곱하기 시간 얼마? 0.1초 이렇게 가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은 F가 얼마 나오죠? F는 요 값이 100이 나오면 되죠. 됐냐? 답 얼마? 100N 이런 식으로. 자, 5번 한번 보자.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20m/s로 운동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정지했대. 맞냐?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 구해볼게. 질량 1000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가야지. 맞아?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야.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충격량. 충격량은 F 곱하기 시간. 시간이 주어졌지? 몇 초? 10초. 됐어? 야, 상식 생각해봐.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힘은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F가 음수가 나올 것 같아.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 값이 마이너스 2000N이 나오는 거지. 무슨 의미야?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뭐 했다? 작용했다 그 얘기잖아. 그래야 자동차가 멈추지. 그런데 쌤이 물리에서 크기를 묻는다는 건 절대값, 방향을 생각 안 해도 된다. 해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2000 여기 있는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6번하고 6, 7, 8 9까지 풀어보세요. 6, 7, 8, 9 직접 풀어보세요. 자, 6번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원래 직선도로를 20m/s로 달리다가 정지한다. 요거잖아 지금.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맞니?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요 값이 뭐와 같다? 충격량이니까 F 곱하기 5와 같다. 이렇게. 그럼 F가 음수 나오잖아. 얼마 나오니? 이게 마이너스 4000N.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운동 반대 방향으로 4000N이 되는 거지. 맞죠? 답 몇 번이야? 이렇게 4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결국은 그 10N의 힘을 2.5초 동안 줬다. 요게 뭐예요? 충격량 이퀄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도는 모르고 처음 속도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지 뭐. 되죠? 그러면 V는 얼마? 요게 12.5가 되겠지. 답은 12.5. 그 다음 8번. 5kg짜리가 2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거 뭐 쉽지 뭐. 5 곱하기 2 하면 10. 10N의 힘을 2초 동안 줬다. 곱하면 되지? 충격량 얼마? 20. 뭐 단위는 뉴턴세크. 됐죠? 그
그 다음 운동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고 몇 초 동안 줬다고? 3초 동안. 요게 충격량. 이퀄 운동량 변화량. 질량 얼마야? 5kg. 나중 속도는 몰라. 우리가 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 속도가 얼마 있었어? 이만큼 있었잖아. 0이 아니지 이번에는 처음 속도가. 요거 놓치면 틀리지? 그러면 요 V 빼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6이 되니까 V는 얼마? 8 하면 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그 운동량 파트에서는 사실 방향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해주고 왼쪽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돼. 됐어? 그러면은 자 질량 2kg 곱하기 나중 속도를 4로 하면 안 돼. 마이너스 4로 해야지. 빼기 처음 속도 5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자 10번 봐.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하잖아. 이거 같으면 지금 공하고 벽이 충돌을 했지? 그러면은 공도 벽을 밀고 벽도 공을 밀겠지? 두 힘은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그리고 두 개가 딱 충돌했다가 떨어지면 충돌 시간도 똑같겠지. 그래서 두 물체가 땅 충돌을 하면 서로가 받는 운동량 변화량이나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부호는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받은 충격량. 그럼 벽이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8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해야 맞는 거야? 플러스 18이라고 해야지 맞는 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벽에 가한 평균 힘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걸로 풀어야지. 충격량 18은 힘 몰라. 근데 힘을 받은 시간이 50분의 1초야. 그럼 끝났잖아. F 얼마? 900N이 답이 되는 거지. 됩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근데 이제 뭐 충격량을 줄 때 말로 그냥 주면 너무 시시하니까 뭘로 주는 거야? 그래프로 주는 거야. 늘 강조하는 건 면적은 X축과 Y축의 곱시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 면적이고 면적은 충격량이잖아. 그래서 끝나면 안 되지. 옆에 적어. 알아도 적으세요. 여기까지 가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까지 가줘야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운동량 변화량이다. 10번 문제에 6초까지 보자. 요 면적이 얼마냐? 요 면적이 30이고 4, 3, 120이니까 더하면 총 면적은 150입니다. 요게 뭘 의미합니까?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질량 얼마? 15kg. 나중 속도 모르고 처음 속도는 정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잖아. 돼요? V는 얼마? 10m/s니까 몇 번이 답인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나? 자, 11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있잖아. 2초대 속도하고 4초대 속도를 묻고 있거든. 10번 볼래? 요 면적, 2초까지 면적은 12잖아. 그러니까 2초 때까지 면적이 12고 4초 때까지 면적은 요 전체 면적이니까 얼마가 되냐? 24가 돼요. 이게 뭔데? 충격량이잖아. 그게 뭔데?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얘는 질량 얼마니? 몰라? M으로 쓸게. M 곱하기 2초 후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속도지 정확히 하면. 24도 마찬가지. 질량 M 곱하기 4초 후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가는 거지. 어차피 M은 약분될 거고. 몇 배야? 이게 2배. 그럼 고민할 거 있냐? 요것도 몇 배가 되면 되는 거냐? 2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4초 후 속도는 2초 후 속도의 2배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 뭡니까? 2배.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너희가 12번 한 문제 풀어볼래? 자, 한번 보자. 이 문제는 이제 방향 때문에 꼭 풀어보는데, 자, 공이 있잖아. 이렇게 날아와. 30m/s로 날아오다가 이제 방망이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날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속도를 모르니까 V를 할게. 확실한 건 나중에 우리가 V를 구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틀린 거야. 그렇잖아. 왼쪽으로 가니까 음수가 나와야 돼. 그렇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산을 했을 때 음수가 나와줘야 돼. 어차피 충격량 이꼴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 거 아니야. 자, F는 몰라. F 모르고 이 F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식을 한번 세워보자. 일단 운동량 변화량 구할 수 있잖아. 500g이니까 kg을 고쳐줘야지. 5kg 맞죠? 곱하기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30. 이게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 이게 충격량하고 똑같아야 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FT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면적이지. 그럼 전부 이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풀면은 답이 안 나오지. 왜냐면, 자, 봐봐라. 야구 방망이가 이 공을 때리잖아. 오른쪽으로 때리니, 왼쪽으로 때리니? 왼쪽으로 때리지 않아? 공이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탁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공이 받는 힘은 운동 방향이야, 운동 반대 방향이야? 운동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음수잖아. 그럼 충격량의 부호도 음수가 돼야 되는데 50을 하면 틀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0을 해야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지금 주어진 건 충격량이 주어진 게 아니고 충격량의 크기가 주어진 거야. 그럼 너희는 부호는 너희가 설정을 해야지. 분명히 운동 반대 방향에 힘 받았지? 그럼 충격량은 양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50이 돼야지. 요 이해하냐?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V는 자동으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70이 나오니까 오케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70m/s가 되는 거지. 하지만 문제에선 속력을 물었으니까 절대값 얼마가 되는 거야? 70m/s. 이렇게 답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속도를 물었다면 운동 반대 방향 70 하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요거 조심해라. 항상 충격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힘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야, 그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질량이 똑같은 달걀 두 개가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한쪽에 그냥 두고 한쪽에는 뭘 깔아주냐면 방석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깨지고 여기는 안 깨지겠지. 뭐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지면 도달했을 때 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우리 자유낙하 배웠으니까. 그러면 멈추면은 속도 제로 되고 멈추면 속도 제로 되지? 그럼 속도 변화가 똑같은 거야. 같은 달걀이면 질량도 똑같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똑같은 충격이지만 뭔가 덜 다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석에 떨어지면 덜 다치는 거잖아.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뭘로 설명하냐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야. 충격량을 줄이면 제일 좋지. 야, 교통사고 났어. 제일 좋은 건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지. 두 번째로 좋은 건 천천히 가다 사고 나면 더 좋지. 왜? 이게 작으니까. 근데 이미 교통사고 났어. 이미 난 교통사고는 충격량을 줄일 수는 없다고. 근데 난 덜 다치고 싶어. 방법은 충격력을 어떻게든 줄여주면 된다고.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충돌 시간을 늘리면은 뭐가 작아지겠어?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면 툭 떨어지면 끝이잖아. 충돌 시간이 짧아. 충격력이 큰 거지. 반면에 방석에 떨어지면 방석에 닿아서 정지할 때까지 푹 들어가잖아.
푹신하니까 뭐가 길어지는 거야?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충격력이 작아지니까 달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잖아. 손을 뒤로 빼면서 받잖아. 공이 내 손에 닿는 순간부터 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늘어서 충격력이 작아질 수 있는 거지. 그 원리로 계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시간이 기니까 힘은 작잖아. 반대로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뭐가 커? 힘은 크잖아. 결론. 충돌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문제 한번 봐볼래? 13번. 야, 문제에서 면적이 같다 했으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야, 충격량 같다가 나왔으니까 뭐도 따라 나와야 돼? 운동량, 변화량 같다도 따라와야지. 근데 충격력은 누가 더 커? 시멘트에 떨어질 때가 더 큰 거잖아.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2번. 유리컵을 방석에 떨어뜨릴 때와 같은 예? 아닌 걸 고르래. 야, 2번에 적어라. 이 관성아이가. 그러니까 2번은 시간이나 충격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맞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14번 답 찾아볼래? 자, 14번 한번 보자. 여기도 면적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보니까 A는 시간이 좀 짧아. B는 어때? 시간이 길어. 그러면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건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야? B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기억. 두 사람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맞잖아. 왜? 면적이 동일하니까. 됐죠? 면적이 동일하니까 같다.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사람 누구다? A가 아니고 누가 돼야 되는 거야?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경우 충격량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지. 맞나? 답은 기억, 디귿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내용인데, 내가 골프공을 친다거나 야구공을 친다거나 뭐 대포를 쏜다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야?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야 공이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인데 얘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힘을 크게 하든지 또는 힘을 동일할 때는 힘을 주는 시간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골프공을 친다? 공을 세게 때리면 멀리 날아가겠지. 그건 이거지. 근데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데 끝까지 공을 때려준다. 그럼 뭐가 큰 거야? 시간이 큰 거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셀까? 위에 게 힘이 세겠지. 왜냐? 총신이 길다는 건 총알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맞지? 그럼 어때? 충격을 더 많이 받겠지? 그러면 총알의 운동량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장총이 권총보다는 더 힘이 센 겁니다. 폴로스로라고 해가지고 골프공이든 야구공이든 끝까지 때리는 건 뭘 늘리는 거야?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포에 포신이 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힘을 받는, 적어줘라,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유는 시간을 늘려줘야 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수, 충격량이 커야 포탄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포신의 길이는 시간과 관계가 있어. 맞는 얘기고. 야, 생각해봐. F 곱하기 T는 M 델타 V거든. 만약에 질량이 커버리잖아. 그럼 똑같은 충격을 줘도 델타 V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멀리 못 날아가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요거는 틀린 말이지. 답은 철수하고 영희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테마로 갑시다. 자, 일과 에너지인데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일하고
에너지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은 먼저 결론부터 일은 있잖아. 뭐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뭐 수업하는 게 일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3 때 배운 그대로입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힘이라는 요소와 이동 거리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지. 근데 요 두 개를 뭐를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야? 바로 방향을 이렇게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야.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 방향을 일치시켜서 곱해야 그게 일의 양이 되는 거라고. 봐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우리 배운 대로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요거 무리 없잖아. 근데 힘을 이렇게 줬어. 이동은 오른쪽으로 해.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준 요 힘을 구해야 돼. 요걸 F'이라 하자. 됐어요? 그럼 요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뭐냐?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 맞지? F분의 F'.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F'이잖아. 그럼 F'은 요거 이항하면 되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준 경우는 뭘 구해가지고 F 코사인 세타, 즉 수평 방향으로의 힘을 구해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2의 약이 된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이때는 F와 S의 각도가 얼마야? 제로지. 코사인 0이 얼만데? 1이잖아.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나 F나 같은 겁니다. 근데 너희들 힘이 이쪽 줬어. 90도 각도로 이동을 했어. 코사인 90이 얼마야? 0이거든? 그러면 F 코사인 세타 하면 얼마인데? 0이잖아.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1의 양은 0이다. 여기서 오는 거란 얘기지. 됐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힘이 0인 경우 일 안 한 거지 당연히. 힘을 줬어. 안 움직여. 일 안 한 거지. 그 마지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면 이것도 뭐 한 거다? 일을 안 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제 보자. 다음 중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는 한마디로 0이 아닌 경우니까 뭘 찾으면 돼? 1 한 경우를 찾으면 되지. 1번 S가 0이네. 일 안 했네. 2번 계단 올라간 건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답 2번이네. 3번 힘과 이동 방향 수직 일 안 했지. 자 이거 봐봐. 4번 봐봐. 야 원운동 이렇게 하거든.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물체가 원운동 하잖아. 그러면 힘은 항상 중심 방향. 맞지? 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 어때?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잖아. 일 했어 안 했어? 일 안 했지. 요거 일 안 한 거야. 요거는 등속 운동 줄 거 봐. 요건 뭐가 0? 힘이 제로니까 뭐 한 거야? 일 안 한 거야. 됩니까? 자 밑에 2번 한번 보자. 1kg, 3kg, 6kg인 세 물체 ABC가 있다.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른 F1, 2, 3를 작용해서 6, 8, 10으로 이동시켰대. 1의 양 구해볼게. 요건 그냥 뭐 하면 되노? 5 곱하기 6 해서 얼마? 30줄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건 이걸 구해야지 얘들아. 요거 구해야지. F'을 구해야지. 어떻게? 10N에다가 코사인 60을 곱하면 되지. 코사인 60이 얼마냐? 2분의 1이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5N. 맞아? 그러면 5 곱하기 8 몇 줄? 40줄. 마지막 힘과 이동 방향 수직 1, 0. 그럼 누가 1 제일 많이 한 거야? W2. 그 다음 W1. 그 다음 W3. 답은 2, 1, 3니까 몇 번이 답인 거냐?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1과 에너지 관계인데, 자, 그러면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치 돈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럼 내가 물건을 사면 산 만큼 돈은 줄지. 내가 물건을 팔면 판 만큼 돈이 생기잖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일을 했다. 에너지가 줄겠죠. 뭐 한 만큼? 일한 만큼. 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겠지. 뭐만큼? 일을 받은 만큼. 결론적으로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상호 전환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면 되지. 얼마나 일했어? 말 바꾸면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얼마나 일을 받았어? 말 바꾸면 에너지가 얼마나 늘었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일의 양을 물으면 에너지 변화로 답을 하고, 에너지를 물으면 일의 양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 됐어? 자, 에너지 종류가 몇 개 돼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이거 중학교 때부터 하잖아. 운동 에너지는 보통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 너희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다 알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집 한번 볼래? 야, 요 물체는 기준면에 있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뭘 줘야 해? 힘을 줘야 하잖아. 뭐만큼 힘 줘야 되노? 물체의 무게 mg만큼 힘을 줘야지. 맞아요? mg만큼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한 닐의 양이 mg 곱하기 h야. 내가 일해준 만큼 뭘 가지게 돼?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mg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뭘로 접근하는 거야?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거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mg가 무게. 그러니까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건 다음 주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숙제가 이번에 거의 없잖아. 없으니까 복습만 해서 오세요. 그리고 제시는 내가 문자 할게. 제시 걸린 사람 공부해야 되고. 알겠지?